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윌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임지혜입니다. 2024 대비 지혜국어 커리큘럼 여러분들 안내를 좀 드릴 건데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릴 거예요. 대답하시면서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합리적인 공부, 효율적인 공부, 이걸 먼저 알아야지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요. 질문 5가지를 드릴 테니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신 시험의 경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공통 과목은 조금 쉬워지고 있습니다. 난도가 좀 내려가고 있고 전공 과목은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2023 얼마 전에 있었던 국가직만 보더라도 일행직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공통국어는 좀 많이 쉬웠습니다. 근데 행정학이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2022 국가직으로 가볼까요? 그때도 공통 과목은 너무 쉬웠어요. 근데 행정법이 좀 어려워가지고 선생님 어떡해요? 했었다고요. 그리고 인혁처에서 발표하기로 우리는 전문적인 인재를 좀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전공 과목에 해당되는 것들을 조금 더 어렵게, 난도를 조금 더 높이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시험은 우리 공무원 시험은 5과목입니다. 이 5과목이 제가 국어 선생님이니까 국어를 완벽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것들을 다 따라오세요. 라고 엄청나게 다량의 학습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양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과 두 번째, 5과목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전공 과목이 조금 어려우니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국어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수업이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뭐를 선택하는 게 맞겠어요? 후자가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학습 자체를 위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단어가 마음에 들잖아요. 어떤 걸 선택해야겠어요?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질문을 좀 해볼게요. 학습 자체를 위한 공부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학문 탐구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법만 64강 내내 문법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깊이 많이 봐야 되겠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까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들 문학과 비문학까지 추가를 하면 기본 이론만 몇 강이 된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말고 시험에 필요한 내용만 압축해서 보여드릴 건데 전체 영역이 64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가 여러분들 시간을 더 아끼는 길이겠어요? 당연히 후자가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된다? 선생님, 문법만 64강을 하면 문법을 되게 자세히 깊이 보는 거잖아요. 그럼 자세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시험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잠깐만 보시는 거예요. 인혁체의 출제 방향성을 보면 우리의 공부 방향성이 나오겠죠. 자, 기준은 올해요. 올해 시험에 있었던 국가직 9급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있으나 우리는 숫자로 보면 잘 보이지 않죠. 몇 퍼센트? 이렇게 보실 거예요. 자, 국가직 시험의 문법이 2문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조금씩 3문제, 4문제까지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 문학은 언제나 4문제가 나왔었어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운문, 고전산문. 근데 이번에는 고전산문, 즉 소설이 나오지 않고 3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비문학이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지금 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어휘 파트에서 관용 표현, 즉 속담, 관용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한 문제, 한자 한 문제, 한자 성어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문법이 어려우니까 문법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문법만 공부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비중을 보세요, 여러분들. 어휘도 놓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독해 파트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다 공부를 하신 건 수능이니까 수능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마지막까지 수능 공부를 할 때 걱정이 되는 건 끝까지 뭐였어요? 비문학이었어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비문학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느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본 이론 때부터 여러분들 독해 파트는 계속 연습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출제 방향을 알면 우리의 공부 방향성이 나온다고요. 모든 것들이 압축되어 있는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4번째 질문을 좀 해볼게요. 한 권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있고 낯선 책을 여러 권 보는 게 있다고 해봅시다. 기본 이론에서 봤던 책, 심화에서 봤던 책, 기출에서 봤던 책, 뭐 어디서 봤던 책 여러 권을 계속 반복 새로운 것들을 보는 것과 한 권을 여러 번 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머리에 많이 남겠어요? 대답해봐요.
그렇지. 한 권을 여러 번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얇은 책에 다 들어가 있는 한 권을 여러 번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얇은 책이 있고 두꺼운 책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는 회독을 해야 된다고요. 얇은 책이 더 낫겠어요? 두꺼운 책이 낫겠어요? 이제 대답해봐. 당연히 얇은 책이겠지. 당연한 거라고요.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효율적인 공부를 하겠다면 당연히 얇은 책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기본 이론부터 공부하게 될 공지철이에요, 여러분들. 올해는 사진을 좀 바꿔보려고요. 너무 착하게 웃어가지고 올해는 사진 좀 바꿔보려고요. 어쨌건 우리는 여러분들 공지철이라는 걸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얇은 책이니까 선생님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라고 걱정이 또 드실 거라고요. 여러분 2023 9까지 9급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문법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법 문제 화면에는 잘 보이실 건데 무정타, 섭섭지가 많니, 섭섭치가 많니, 선발 도록이 많니, 토록이 많니, 생각 건대가 많니, 컨대가 많니 이런 걸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공지철 교재에 하나의 이 화면에 이게 수업 화면이랑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봤어요. 단원 학원대를 줄이면 뭐가 되는 거니, 생각 하지를 줄이면 뭐가 되는 거니, 생각 학원대를 줄이면 뭐가 되는 거니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로 끝이냐도 다음 페이지에 추가 암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오른쪽이 이쪽이 다 빈칸이었고 직접 쓰면서 필기노트예요. 직접 쓰면서 암기도 다 했습니다. 시험에 있는 거 다 있었다고요. 이걸로 끝이었냐도 공지철엔 여러분들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하나의 챕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쉬웠었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여드려 볼게요. 국가직 문제에 단어 표준어 규정이에요. 표준어입니다. 숫염소가 맞니, 수염소가 맞니, 위층이 맞니, 위층이 맞니, 아지랭이가 맞니, 랑이가 맞니, 의뢰가 맞니 이런 걸 물어본 겁니다. 공지철에 여러분들 표준어, 빈줄 표준어고 언어 예절 공부하는 거에 1번 챕터에서 뭐가 맞니? 라는 걸 공부했고 위층 있었어요. 심지어 기출문제도 풀었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파트였어요. 이게 뭔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대로 나온 거 보면 두 번째 파트에서 뭐가 맞니? 그래서 여러분들 양, 염, 쥐 얘네들은 스스로 적어주는 거야 라는 것도 공부했습니다. 셋째하고 셋째 왜 안 나왔지? 1번, 2번 다 나왔는데 자, 요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뭐 되냐고요? 표준어를 암기하는 부분에서 아지랭이가 아니라 아지랑이가 맞아.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안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외우라고 했냐면 랄랄랄라 아지랑이는 랄랄랄라 아지랑이는 랄랄랄라 잘못된 거야 라는 거 이미 다 암기하셨다고요. 그럼 의뢰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제 중후반으로 가시면 기출 분석하시면서 요약 수업을 듣게 될 때 한 권의 지혜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요거 심지어 선택해서 직접 풀어보세요 라는 것도 연습했다고요. 우리는 다 준비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고요. 얇은 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 선생님 요새 문법 많이 안 나온다면서요. 문법만이잖아요. 문학도 이미 다 했습니다. 역시 국가직 기준으로 가져왔어요. 어이모도던다라는 사설시조 시험에 나왔었고요. 우리는 한 권의 지혜에서 작품 그대로 공부했습니다. 사실 되게 많은데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얇은 책을 계속해서 회독하기 좋으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 뭐 얇은 책을 선택해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라고요. 자, 그 책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게 될 공지철 그리고 한 권의 지혜입니다. 교재에 왜 자꾸 얼굴 넣어요? 앞으로도 계속 넣을 거예요. 이거 떨어진다 웃어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 알겠고요. 선생님이 이제 책에 다 있고요. 알겠고요. 그러면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나 이런 거 자랑하는 거 되게 숨막혀 하는 거 알죠?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러분들 자 여기에 잘 안 보이실 건데 TPS 판매 전체 애들 1위입니다. 이 TPS가 뭐냐면 제 전체 커리큘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외부에서 타 학원 수강생들도 많이 선택하신 거고 제 1년 커리큘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구매를 하신 거겠죠. 이미 여러분들 작년에 검증된 커리큘럼 거기에 올해 시험에 맞게 조금씩 수정을 받습니다. 어떻게 압축하고 여러분들 시간 아낄 수 있게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커리큘럼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신경 좀 썼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규 강의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디 공무원 준비를 좀 해볼까? 라고 시작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이 용어를 좀 쓰기는 싫어요. 생초보 그러면 뭔가 되게 위축된 느낌이잖아요.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이것만큼 여러분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서
자, 국어 생초보이신 분들은 먼저 요걸 먼저 들으시면 됩니다. 3분의 지혜라는 건데 한 강에 3분씩 이었으면 좋겠지만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짧게 최대 길어봐야 한 강의 10분짜리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3분의 지혜가 있고 특강 신청하기 누르셔서 그걸 들으시면 돼요. 전체 여러분들 24강으로 되어 있는데 24시간이 아니라고요. 한 강에 3분에서 10분 되게 짧은 겁니다. 그럼 이걸 왜 듣는 거냐면 건물을 지을 때 그냥 크게 기둥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공무원 국어에서 중요한 챕터가 뭐가 있어라는 걸 아주 쉽게 그냥 짧은 강의로 들으시는 거예요. 이동하시면서 들으셔도 되는 거고 앉아서 공부하기 싫을 때 뭐라도 좀 해볼까 할 때 들어보시는 거예요. 아, 생각보다 별거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진짜 정규 커리큘럼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제 강의는 여러분들 정규 강의하고 그 다음에 테마 강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마 특강으로. 정규 강의는 초시생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NC생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순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저는 올해 처음 공무원 준비를 시작합니다. 당신들이에요. 자, 처음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론 과정이 있고 스텝 2 기출 문풀 과정이 있고 세 번째 실전 모의고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는 거예요. 초시생분들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기본 이론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강의고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의명 기본의 지혜. 그럼 생각해봐요. 기본 이론이 기본의 지혜면 심화 강의는 뭐겠어요? 심화의 지혜겠지. 기출 강의는 뭐겠어요? 기출의 지혜겠지. 직관적이야. 제가 좀 전에 오다가 약국에 약국명 상호명 얘기도 상관없잖아. 1시까지 약국이라는 약국이 있어요. 몇 시까지 하겠어요? 1시까지. 직관적이에요, 여러분들. 자, 기본의 지혜는 전체 64강입니다. 올인원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가 있고요. 문법, 어휘, 비문학, 문학 다 들어갈 건데 매 시간 4교시는 여러분들 비문학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비문학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비문학이 어느 날 갑자기 시험 전에 4개월 집중적으로 해봐야지 그렇다고 느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준비하게 해드릴 겁니다. 전체 다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지철 이 주 교재예요. 그리고 에듀윌 기본서는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좀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기본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할 거예요. 심화 이론으로 넘어갑니다. 심화 이론에서는 여러분들 반으로 압축해 드리는 거예요. 32강입니다. 역시 올인원이에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공지철로 회독을 하되 이쯤 되면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이게 맞는 건가? 문제 풀고 싶으시다고요. 그래서 심화의 지혜라는 문제를 통해서 같이 회독을 하면서 문제로 정리가 되나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반에서 보지 않았던 조금 더 어려운 예문들, 시험에 나왔던 것들 중에서 조금 더 필요한 예문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론이 완성이 되실 겁니다. 이거 하고 나면 우리 그다음 뭐 들어가는 거예요? 기출 분석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질문. 기출 분석을 할 때 예를 들어 문법이면 의문론 쫙, 형태론 쫙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서 기출 분석을 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연도별로 전체 영역을 다 보는 게 맞겠어요? 대답해봐. 응? 전체? 응. 단원? 단원별로 먼저 보시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의문론이면 의문론을 자세히 보면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는데 기출이 여기가 나오는구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분석은 단원별 기출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강의명은 기출의 지혜고요. 32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교재 기출의 지혜라는 교재로 들어갈 건데 여기에 에듀윌 기출문제집 단원별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남들이 여러분들 한 번 기출 회독할 때 우리는 여러분 2번 사실은 3번을 반복시킬 거예요. 한 강의의 기출 분석이 3번이 회독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단원별 기출을 먼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연도별 기출을 들어갈 거예요. 아, 최근 문제가 경향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전체 영역이 20문제 중에서 비중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내가 못하는 게 이런 부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공부를 하실 겁니다. 물론 저는 기출 분석만 하게 해드리지 않아요. 이제 단원별 예상 문제도 풀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연도별 기출을 보면서 우리는 예상 문제도 보게 되는 거예요. 기출 분석 끝났네. 이쯤 되면 사실 국어는 굉장히 많은 완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4월 달에 국가직 대비 동영 모의고사를 이제 직접 시간 제고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자, 강의명은 적중의 지혜고요. 적중의 지혜 1입니다. 사실
시험 실제로 테스트하고 해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수가 훨씬 더 줄어요. 그래서 25강 안팎이 될 겁니다. 30일 적중해지혜라는 봉투 모의고사로 풀게 될 거고요. 30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연습하게 될 거예요. 30일치만 푸냐고요? 노 수업대 변형 모의고사 8회차까지 풀게 되기 때문에 30일이면 충분합니다. 플러스 8이니까 38회겠죠,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국가직 대비 되실 거고요. 자, 요거 지나가면 역시 지방직 대비는 적중해지혜 2, 30일 적중해지혜 봉투 모의고사 두 번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연습하시면서 실전 적용 훈련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시험장 들어가면 여러분들 완벽한 이 커리큘럼이 되는 거지. 정규 강의입니다. 자, 그럼 저는 선생님 N시생입니다. 저는 작년에 시험장 가가지고 배가 아팠고요. 또는 너무 긴장을 했고요. 또는 제가 공부를 제대로 했는 줄 알았는데 조금 많이 비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고민이 좀 되실 겁니다. 제일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론에 자신감이 있어. 예를 들면 너무 잘하는 분인데 시험장 가서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시험장을 들어갔는데 심장 소리가 여기서 들리더래요. 쿵쿵쿵쿵. 너무 긴장이 돼서 하나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아쉽게 정말 잘하는데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실 기본 이론은 이미 머리에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 때에는 심화의 지혜로 바로 따라오셔도 돼요. 또는 이따가 말씀드릴 테마틱 강의 한 권의 지혜로 따라오셔도 됩니다. 무조건 기본 이론부터 시작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내가 1년을 공부해 봤는데 나는 사실 이론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 근데 그걸 모른 채로 1년이 지나왔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처음 하시는 분들도 대체적으로는 그냥 기본의 지혜부터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하시는 분들 선생님 저는 이론이 좀 약합니다. 또는 빈 곳이 많습니다. 그럼 기본의 지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나는 이론은 좀 자신 있습니다. 그럼 심화부터 따라오시면 돼요. 나머지 여러분들 그러면 기출이 단원별도 있고 연도별도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말고 단원별 기출의 지혜 1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음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국가직 대비 적중의 지혜 1, 지방직 대비 적중의 지혜 2로 따라오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뭐예요? N시생 커리큘럼이었습니다. N시생도 너무 슬프지 않아요, 용어가?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테마 특강인데 그냥 이름이 테마 특강인 거고 유료 특강인 거예요. 그 유료 특강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 선생님 저는 수업을 다 따라오다 보니 특정 영역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한자가 부족할 수도 있고 문학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부족한 영역들을 채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첫 번째, 한자의 지혜입니다. 이제 딱 봐도 뭐 수업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한자 수업인데 여기 있으신 분들도 다 지금 한자 아무것도 모르실 거예요. 대체적으로 다 그러실 겁니다. 근데 한자를 여러분 기역부터 히읗까지 그렇게 공부하시면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자 강의만 막 40강이 넘어가요. 그럼 그거 다 외우실 수 있어요? 힘들어요. 아주 기초부터 기출까지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어야 되고 한자는 오래 기억이 남아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단언컨대 전체 노량진에서 가장 한자를 재미있고 쉽게 강의하는 강사. 여러분들 한자 강의 굉장히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이거는 따라오셨는데 강좌 수 많지도 않습니다. 13강밖에 되지 않았어요, 작년에. 올해는 12강으로 딱 끝내고 싶은데 이 안에 기출 한자를 위주로 봐요. 근데 그 기출 한자를 보기 위해서 단계별로 한자가 진행이 될 겁니다. 많지 않아요. 너무 크게 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자 부족하신 분들은 한자 들으시면 되고 다음 선생님 저는 문학이 너무 약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문학 진짜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최고의 문학 정리. 합격생들이 선생님 알지문학은 최고입니다. 라고 늘 추천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문학을 지문만 보면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문 보고 포인트가 뭐지라는 걸 짚고 그 다음에 문제까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압축되어 있는 알찐문학입니다. 딱 봐도 느낌이 뭔지 알잖아요. 뭐가 압축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전체 문학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문학. 다음 선생님 저는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비문학이 너무 약합니다. 또는 작문 독해가 되게 약합니다. 또는 새로운 유형이 나왔을 때 추론하기 문제가 나왔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글을 읽지만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독해예지예요. 독해예지인데 고난도 문제들을 좀 해결하게 될 겁니다. 이 수업에서 비문학과 한자를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영역별로 이런 수업이 있구나. 다음 여러분, 아니 알겠고요 선생님. 근데 저는 전체 내용을 핵심에서 요약할 수 있는 강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 11월 달이 되면 또는 수험생분들이 가장 공부 안 하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국가직과 지방직 사이. 그때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죠. 생각보다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그때 뭔가 요약할 수 있는 강의가 필요합니다 하시면 한 권의 지혜입니다. 한 권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한자, 즉 문법, 문학, 비문학 다 하는 겁니다. 예상 문제까지 푸는 시간이고요. 국가직 대비 한 권의 지혜 1, 지방직 대비는 한 권의 지혜 2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선생님 저는 뭔가 실력이 조금 많이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고 조금 어려운 문제들로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단순한 문제 말고 조금 어려운 문제들로 나를 점검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단원별로 문제를 풀면서 예상 문제까지 풀고 싶어요 하시면 실전의 지혜입니다. 얘는 뭐냐면 단원별로 문제를 푸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들까지 들어가 있고 매년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수업이에요. 실제 전체 모의고사를 들어가기 전에 단원별로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내가 이 영역이 구멍이 되게 크구나. 나 문장론 되게 쉬워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완전 구멍이었구나.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실전의 지혜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이 공무원 시장에 맞게 커리큘럼을 조금 변경을 했죠. 가장 중요한 올해 가장 준비를 많이 한 수업인데 반전의 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영화의 반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반자예요. 그리고 전략의 전입니다. 반으로 모든 전략을 다 짤 수 있다. 하프예요. 하프. 반전의 지혜. 자, 기초부터 단계별로 진행하는 올인원 하프입니다. 그래서 얘를 언제 진행할 거냐 잠시 보세요. 여러분 우리 7월 달에 대개강합니다. 그러면 7월 달엔 굉장히 바빠요. 이거 뭐 수업 따라가느라 너무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이 공부가 어떤 공부구나 라는 이제 좀 감을 잡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8월이 되면 국어 공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지금부터 문제를 조금 적용해 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거고 아침에 진행합니다. 월화 오프라인 기준으로 월화일 수업이 있고 월화 아침에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문법, 한자, 비문학, 문학 조금씩 문제 넣어서 매일매일 월화 아침에 문제 푸는 시간입니다. 자, 반전의 지혜 1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심화 강의 시작했을 거니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반전의 지혜 2 들어가는 겁니다. 아침 하프예요. 다음 요거 끝나고 나면 12월 달부터 2월까지는 뭐가 들어가냐고요? 어차피 이때가 되면 문법은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수업 따라오시면 문법은 이제 선생님 충분히 정리됐어요 한다고요. 끝까지 고민이 되는 게 뭐냐고 비문학일 겁니다. 근데 그 비문학이 쉬운 것들은 여러분 다 찾을 수 있어요. 답. 조금 더 어려운 거,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추론하기 문제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아침에 정리할 거예요. 독해 보고 그 독해 안에 있는 한자도 여러분들 같이 정리하게 되실 겁니다. 많이 실력이 향상되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문학이 약해요. 그럼 9월 달에 시작하는 알집 문학. 선생님 한자가 약해요. 그러면 9월 달 아침 금요일에 시작할 겁니다. 금요일 아침에 한자의 지혜 진행할 거고요. 다음 11월 달에 정규 강의는 기출 분석이 들어갑니다. 근데 기출 문제를 풀다 보니 핵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해. 그럼 그때 한 권의 지혜 1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3월 달에 전체 모의고사를 들어가기 전에 나는 나의 약점을 확실하게 공략하고 싶어. 이 부족한 부분을 문제로 빠르게 채우고 싶어 하시면 실전의 지혜 단원별 예상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정규 강의 때 여러분들 30일 적중의 지혜 1, 적중의 지혜 2 여기는 문제 푸는 시간. 국가직 시험 보러 들어가시고 다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직 시험이 끝났어. 지방직 시험 역전의 기회가 있어. 그럼 공부 엄청 열심히 할 것 같죠? 아니에요. 가장 힘이 빠지는 시간이에요. 1년 동안 국가직만 보고 막 달려왔는데 끝났어. 그래서 지금 이제 에라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수업이고 이 수업에서 실제로 지방직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한 권의 지혜 2는 지방직 대비 또는 군무원 대비 내용 정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전체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에서 여러분들 상담이나 질문 있으면 여기다가 카페에다 하시면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작년에도 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우리 라이브 소통이 좀 있을 겁니다. 그거
거는 제 유튜브에서 진행이 될 거고 GSM 요새 어떻게 지내나 저의 근황은 소식들은 인스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때 수업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도미노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5cm짜리 조그만한 도미노가 있어요. 도미노예요, 도미노. 조그만한 도미노가 있어요. 얘가 그 다음을 넘기고 그 다음을 넘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몇 개 없는데 얘가 30번이 되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엄청 큰 도미노를 넘길 수 있대요. 52번이 되면 지구에서 달까지 크기의 도미노를 넘길 수 있대요. 엄청나게 큰 등비수열의 효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오실 거는 요거, 이 작은 것만 갖고 오시면 돼요. 이 작은 게 뭐냐고요? GSM 커리큘럼 들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나 이제 공무원 준비 좀 해볼까? 이런 의지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계속 반복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곱의 효과를 드릴 수 있는 건 제 수업에서 다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가장 빠른 합격의 길을 제시합니다. 어디서? 지혜국어에서. 저는 여러분 강의에서 완벽한 커리큘럼으로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우리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